네, 안녕하세요. 직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판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 74337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일단 시사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도 부동산을 선별함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믿을 만한 부동산과 꾸준히 거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뭐 조금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이런 부동산들이랑 관계를 맺기보다는 한 곳에서, 또는 이전에도 많이 거래를 해왔던 그런 부동산과 조금 신뢰적 관계를 형성하셔서 거래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든 월세 계약을 체결하든 그 세입자와의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는, 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걸로 이 판결로서는 이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물론 부동산에 대리 위임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월세 계약이었으니까 그냥 월세만 들어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세입자가 월세 세입자가 맞는지 전세 세입자가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세입자랑도 계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 그런 얘기를 오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럴 만한 그런 관리자로서, 그 사용자로서의 어떤 주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이 내용이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원고 피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고는 소송을 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A라는 물건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A 물건에 7,50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을 소외 2라고 지명하겠습니다. 이 판결대로 소외 2이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이 전세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전세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 소외 2가 이 원고에게 이렇게 말로 어떻게든 이게, 아이고 내 화면을 안 띄웠었네요. 아이고, 다시 띄워드렸습니다. 네. 원고 A가 소외 2의 어떤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이 전세 보증금을 실수한 거죠. 이 소외 2에게, 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원래 원칙은 이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A주택 소유자인 피고에게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소외 2가 어떻게 꼬드겼는지 그것 때문에 이 원고는 실수죠. 네, 소외 2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외 2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사문서 위조도 있는 거 보니까 소외 2가 임대차 계약서를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월세 계약, 이 피고는 원래 월세 계약을 냈는데 전세를 내준 걸로 이젠 그런 내준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고는
추후에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잖아요. 본인 분명히 전세에 들어갔는데 이 피고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이 소의 이를 상대로 소송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미 뭐 재산을 빼돌렸든 뭐 했든 뭔가 녹록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고는 이 피고에게 두 가지 사안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걸로 하냐면 표현대리라는 법률행위를 근거로 해서 피고에게 소송을 했고, 두 번째는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 사용자 책임이 뭐냐면 그 피고가 그래도 이 소외이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물건을 했고 실제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부동산 중개 의뢰 뭐 여러 어떤 그런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소외이가 중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적합하게 그리고 알맞게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피해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어떤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일단은 표현 대리와 사용 이 두 가지 논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현 대리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사용자 책임 의무가 적용이 돼서 이 피고 임대인은 이 소외이가 불법행위로 중개를 해서 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왜 적용이 안 됐고 사용자 책임은 왜 적용이 됐는지 제가 여기서 한번 판결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주장 판단 원고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 원인에서 표현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소외이 등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바 소외이 등에게는 적어도 피고를 대리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한 소외이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의무가 있다. 네, 이래서 임대차 보증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사용자 책임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업무 등에 관하여 소외 2등의 사용자로서 소외 2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보증 상당의 손해액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판단을 법원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표현 대리에 대한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 사실에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계약서에는 피고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는 아까 임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인에게 직접 대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이 부동산 등으로부터 피고의 위임장을 제시받은 사실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소유자를 만나지 않고 그럼 만나지 않았으면 위임장도 제시받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인감도 확인하지 않고 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에는 소외 1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위임장이 없었다는 거죠. 달리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하셔도 돼요. 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원고는 비교적 거액인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대신에 중개인에 불과한 소외입, 그 부동산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 이것도 이런 실수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위와 같이 피고가, 그러니까 임대인이 소외 2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달리 원고가, 그러니까 그 세입자가 그 부동산 등 대리권 보유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원고가, 그리고 세입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표현 대리로는 원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어떠한 잘못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원고의 과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여기서 지금 판단을 내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 손해배상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단에서는 이게 또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거 이제 읽어 드릴 텐데, 그래서 중개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동산에 맡기셔야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제대로 중개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감독의 의무를 어느 정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거 관련 법리와 구체적 판단 요걸 읽어 드릴게요. 불법 행위에 있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 행위자 사이에 사용자가 불법 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이제 부동산에 내 부동산을 중개해 주세요라는 이제 중개 의뢰를 하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입장에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임인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즉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그 수임자가 그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였다라고, 그러면 이거의 경우에 이제 사용자 책임을 이제 그 위임자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의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이거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 그 직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법리를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 든 증거 갑 제5 10호증을 제2, 3 10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그러니까 즉 임대인은 소외의 부동산 등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중개 의뢰를 했으니까 사용한 거죠. 그 사람들을 제가 위임자로서 어떤 업무를 시켰으니까 사용자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과 그 관리 등에 관한 사무집행 행위 관한 것을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임대인은 소외의 그 부동산 등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한 그 부동산에서 불법 행위를 한 거로 인하여 원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액이 얼마로 한정을 했냐면 소결론에 나오는데 7,500만 원의 전세금을 이 세입자, 그러니까 즉 이 원고가 들어갔는데
원고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이 돼서 60%에 해당하는 4,500만 원만 사용자 책임으로 이제 임대인에게, 사기는 부동산에서 쳤는데 임대인이 4,500만 원을 물어주는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즉 임대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귀찮더라도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얼마에 계약하고 들어왔는지 정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동산과 임대인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유지가 되면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요.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요소들은 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법 제 756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즉 부동산을 통하여 나의 집을 임대하게 하고 임대시킨 사람은 그 피용자, 그 부동산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부동산의 선임,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그 부동산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 계약 맞죠? 얼마 계약 맞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확인하고, 요런 상당한 주의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책임지지 않는다예요. 즉 임대인도 중개 의뢰를 맡겼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와 법률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물어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 임대를 내시는 분들, 매매야 요런 상황이 발생하진, 다른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그 임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동산에서 맘만 먹으면은 세입자한테는 전세금 받고 임대인한테는 월세 보증금 넣고 월세 넣는 이런 사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